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도 조기폐경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가 희망을 한번 나눠보고 좋은 소식도 들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45세이시고요. 44세 때 폐경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갱년기 증상도 심했고 몸 컨디션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그해 겨울부터 한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상담을 드렸는데 이 조기 폐경은 제가 루마티스 편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조기 폐경 되셨던 분들도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됐을 때, 이제 바닥이 됐을 때 폐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바닥인지, 그래서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걸 FSH 수치라고 하는데 LH나 FSH, LH라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병원에서는 LH라는 수치 잘 검사 안 하고요. FSH라는 수치를 검사하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몸은 아직도 호르몬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소에서 이거를 안 만드니까 뇌가 생각하기에는 왜 안 만들어? 아직 더 임신도 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아.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이렇게 재촉하는 호르몬이 FSH예요. 그게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처음에는 조금 분비를 해요. 왜 안 만들지? 한 10번 정도 만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계속 안 만드니까 20번, 30번, 40번, 50번, 60번, 90번, 100번을 넘어서까지 계속 치고 자극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도 몸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어디만큼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조금 폐경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면 거의 20 근처까지는 와줘야 돼요. 저 위에 있는 100 넘어서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수치가 멀리 가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한 50, 60 정도 가셨던 분들은 좀 내려오기가 빠르겠죠. 그런데 저 높은 곳까지 가신 분들은 내려오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난소 자체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서 호르몬을 아예 만들 수 없다, 이거는요, 아무리 FSH 수치가 올라가서 영양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난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폐경이 된 거라면 이 수치들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양소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날 그러면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 그걸 검사를 해보시고 지금의 선생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며칠 있다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요. 한 5일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FS 수치가 97.3으로 높아요. 네,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셨어요. 꽤 높으신데요. 그리고 폐경된 지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1년은 좀 안 됐었나 봐요. 네, 한 9개월 정도 됐었는데,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게 생리가 언제 올까 굉장히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좀 자주 산부인과 가셔서, 지금 97.4인데 이게 언제 80으로 떨어지나, 언제 60으로 떨어지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개선되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지쳐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 가셔서 검사 좀 많이 하셔라.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검사할 수 있으면 검사하셔라.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수치로 검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될 수 있는 질병이면 그래도 운이 좋은 거죠. 그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이분의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약 잘 먹고 얼른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고 선생님께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 좋겠어요.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알약 캡슐이 너무 커서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캡슐 껍질 안 먹고 안에 가루만 먹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캡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재는 캡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캡슐 까서 드셔도 되는데 처음에 어떤 영양소 관리를 시작하실 때 목에 자꾸 걸린다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한 알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알씩. 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5, 6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언제 먹겠어요? 배부르죠. 그런데 드시다 보면요. 물론 그게 드시는 또 요령을 아셔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폐경이 되셨거나 그리고 위나 이 점막 상태가 말라있는 염증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식도부터 이 식도에 아주 자르르한 그런 이런 점액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입에 침이 있듯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점액이 말라있는 분들은요. 약이 가다가 이렇게 탁탁 걸렸다 내려가요. 안 내려가진 않습니다. 안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안 내려갔다고 느끼시지만 내려간 건 맞아요. 안 내려가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살짝만 걸렸다 내려가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뭔가 답답하게 뭐가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이 식도가 예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냐면 제가 오메가3도 드리고요. 감마리노에서 드려서 이 좋은 세포, 좋은 건강한 세포,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와준다면 이 점액을 또 다시 분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알약이 잘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면 신기하게 알약이 잘 넘어가게 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저 한꺼번에 막 정말 한 10알 정도 먹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잘 넘어가요. 하나도 걸림없이 그게 수르르 넘어가요. 이 식도의 점막이 상당히 건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아토피가 있고 나서 제가 영양 관리를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식도 상태가 좋아진 걸로,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거부감을 가졌던 분들이 나중에 잘 넘어간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네요. 약사님 잘 지내시나요? 제가 먹던 약이 얼마 안 남아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먹던 한약은 지금 6월 3일 날 연락 오셨네요. 6월 첫날에 끝났어요. 상열감은 여전히 있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신경과 불면증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게 치료가 되면 불면증이 좋아질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불면증은 예를 들어서 갱년기 증후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긴 거라면 그 증상이 좋아지면 좋아질 거고요. 아니면 기질적으로 수면 패턴이 안 맞거나 어떤 불안 요소가 있거나 이래서 불면증이 생긴 거라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영양소 치료가, 이 안에 마그네슘도 들어가고 이 영양소 치료가 불면증에 분명한 건 플러스를 해드릴 수 있다. 뭐 이걸 확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플러스는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상당 부분 많이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연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경과 불면증 약은 아주 드물게 먹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수면을 취하는 편이고요. 선생님이 주신 약하고 생리했으면,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도 꼭 건강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리 소식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6월 8일 정도에 오메가3를 중간에 다 못 드셨다고 하셔서 오메가3 중간에 한 번 더 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7월 28일 정도가 3차 시작이 됩니다. 7월 28일. 네. 약사님,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나요? 이번에 건강검진 하면서 FS 수치 검사를 다시 받았어요. 작년 9월에, 지난번에 작년 8월이라고 하셨는데 9월에 폐경 진단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랑 관리하시기 전에는 97.4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원래 폐경 진단 시에
112였다고 하시네요. FS 검사 결과 112였고요. 이렇게 비싼 한약 꼬박 6개월 먹고 97이어서 엄청 절망했는데 선생님이 보내주신 영양제 2달 넘게 먹고 수치가 엄청 줄었어요. 이번에 수치가 5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더위에 제가 고생하던 상열감이 없어지셨대요. 이 정도 수치가 줄어든 것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위장 기능,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장 기능, 여기 뭐 걸린 것 같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위장 기능도 개선되셨고, 불면증도 상당 부분 좋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메시지. 박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전 생리할 때 배란기에 분비물 나올 때처럼 지금 분비물이 좀 나와요.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생리가 정지됐다가 다시 나올 때 분비물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긍정적인 요인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고 약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나요? 보내주신 약이 조금 남아서 약 상담 받으려고요. 그랬는데 제가 3개월이 지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간의 분비물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좋은 소식은 없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 전에 생리가 약간 비치고 3일 정도 약간 비쳤다. 그리고 3일 정도 유방에 압통이 살짝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물론 아직 생리가 정상적인 양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선은 가슴 압통이 시작되고 분비물이 시작되고 약간 혈이 비치는 게 일주일 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열감이 덜하고, 그리고 살이 많이 빠지셨었는데 살도 약간 쪄서 이제 겨우 45kg지만 45kg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쁜 조기폐원 환자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긴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 보내주실 때마다 어떤 분이 저한테 FS 수치가 100이 넘어가는데 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난소의 기능이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래 나는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의 몸을 제가 다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임상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또 영양소라는 건 그런 특별한 내가 원하는 딱 목표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폐경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영양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과와 관계없이 필요하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무조건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114에서 지금 최근 결과 55까지 떨어졌고요. 3개월 좀 채 안 돼서 55까지 떨어지면서 또 이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너무 기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분께서 또 정말 정상적인, 정말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생리가 오는 날을 저도 기대하면서 또 다음에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